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진정한 병의 치료제다.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 박미수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저희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건강 파수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좋다고 해서 먹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장을 망치는 음식들, 즉 남들한테는 좋지만 나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0년 이상을 산다고 이제 가정하면 무려 8만에서 9만 가지의 음식을, 그리고 30톤에서 60톤 가까이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음식이 우리 위장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많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도 있지만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음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알레르기이고 두 번째 포도맵입니다. 첫 번째 이유인 알레르기와 불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불내성이란 자신에게 이 음식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유를 먹어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유를 먹으면 문제가 즉각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우유를 마셨을 때 소장에서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유당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화되지 않은 유당이 대장에 사는 박테리아를 만나 발효되면서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우유에 든 몇몇 성분이 여성 호르몬을 자극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음식으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알러지 검사, 마스터를 통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가령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실수로 갑각류 음식을 먹으면 질식사를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급성 쇼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야만 알레르기 음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들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면 얼마든지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고도 알레르기 음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 알레르기는 의심되는 음식을 섭취한 후 2일에서 길게는 4일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느긋하게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레르기 음식으로 의심되는 음식이 있다면 우선 해당 음식의 냄새를 천천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등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 음식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5분이나 10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에도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같은 반응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선 음식을 입술에 대보고 가려움이나 부종, 빨개짐 증상이 생기는지 살펴보십시오. 10분 정도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실험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알레르기 음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음식을 입안에 넣고 씹은 후 5분 정도 머금었다가 뱉는 방법입니다. 뱉은 후 10분 내로 입천장이 가렵거나 화끈거린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구강 반응 실험도 괜찮았다면 다음엔 음식을 조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섭취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할 때는 물 위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음식이 맞다면 먹은 후 다음날 설사나 복통, 두드러기, 콧물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증상이 약할 수도 있으니 최대 4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4일에 한 번씩 경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들을 노트에 기록해 자신만의 알레르기 음식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레르기 음식 판별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많은 분이 자신도 모르게 알레르기 음식을 계속 섭취해서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장누수 증후까지 겪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알레르기 음식을 밝혀낸 후에는 해당 음식의 섭취를 최대한 조심하거나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장 역시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장기간 섭취한다면 장점막을 손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 음식으로는 달걀, 우유, 땅콩, 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부터 차례대로 알레르기 음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누적되어 장 건강에 해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에 비해 장이 비교적 약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포도맵 음식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맵이란 식이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포도맵은 이들이 가리키는 F, 발효당, O, 올리고당, D, 이당류, M, 단당류, A, P, 당 알코올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프록탕이 함유된 식품에는 잡곡, 호밀, 보리가 있으며 갈락탕은 여러 가지 콩류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당은 대부분의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앞서 말한 유당불내증 환자에게 설사,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과당은 주로 과일 주스,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나 꿀, 시럽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올은 일명 당 알코올이라고 불리는데 자일리톨, 만리톨, 락티톨과 같은 인공감미료, 일부 과일과 채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맵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대장으로 이동해 삼투압작용을 일으켜 장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므로 고포도맵 음식에 대한 불내성이 있는 사람, 즉 포도맵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잘 처리하는 소화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음식들을 먹게 될 경우 장운동을 방해하고 대장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면서 다량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불편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켜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처럼 고포도맵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본인에게 그 음식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포도맵 불내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포도맵 식사를 방치했을 때 장점막이 손상되고 장벽 조직이 느슨해지는 장누수 증후군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맵 음식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음식들도 무척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포도맵 음식으로 인한 장 손상을 장기간 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포도맵 식사가 맞지 않는 분들은 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저포도맵 식사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 관련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를 정지시켜서 캡처하거나 메모하셨다가 자신의 식단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골라내고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식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